안녕하십니까. 금일 자유주제 논문 세미나 발표할 화승엽석박 통합과정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리뷰할 파인튜닝 비전 리젝션 모델스 옵티마이징 스피드 앤 석세스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논문 리뷰는 이제 간단하게 논문 정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인트로덕션,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디스커션, 리미테이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에 앞서 잘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비전 리젝션 모델은 로봇공학 적용에서 VLM의 한계를 극복하고 VLM의 강력한 시각 언어 이해 및 추론 능력을 로봇의 로우레벨 제어에 직접 통합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사전 훈련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파인튜닝하여서 이제 로봇의 로우 레벨 제어를 위한 폴리시를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VLA 모델들은 이제 다양한 로봇과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 일반화, 그리고 언어 추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RT12, 오픈VLA, 파이0 정도가 있습니다. RT1 같은 경우에는 VLA라고 보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같은 시리즈다 보니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지금 보는 논문 자체가 오픈VLA를 파인튜닝하는 논문이다 보니까 오픈VLA에 대해 지난번에 잘 발표를 해주셨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오픈VLA 같은 경우에는 어토리걸시브 디코딩을 통해서 제 출력을 뽑아내고 디스크리미트하게 액션 값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액션이 정해진 범위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후에 256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액션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토큰을 예측해서 뽑아낸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LA 모델 공통사항인데 1개의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별도의 액션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리뷰할 논문은 파인튜닝 비전 리젝션 모델 옵티마이징 스피드 앤 석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인 피겨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각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보틱스 사이언스 앤 시스템 로보틱스라고 되어 있는 RSS에서 2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이제 오픈VLA OFT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 패러렐 디코딩이나 액션 청킹, 컨티뉴어스 액션을 좀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심이나 리얼에서 성능을 좀 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코드는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정의를 어떻게 했고 어떤 한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데, V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대 VLM을 이제 로봇 데이터로 파인튜닝하는 폴리시로 이제 다양한 로봇 태스크에서 강한 성능과 언어 일반화를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로봇 셋업이나 태스크에 배치를 하려면 환경 태스크별로 추가 파인튜닝이 꼭 필요한 게 현실이죠. 이제 현재는 대체로 프리트레인 때 사용했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로라 기반의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다 보면 사실 성능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최적인지 체계적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오픈VLA 플러스 로라 조합은 이제 3에서 5Hz 정도로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고주파 제어나 아니면 바이 매뉴얼 조작에는 부적합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자면 로라나 아니면 토크나이제이션 계열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디퓨전이나 팔로우 매칭 기반의 VLA가 있습니다. 먼저 앞선 로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픈 VLA나 미니 VLA, 패스트 등에다가 로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액션 토크나이제이션의 설계 개선을 통해서 기존 VLA 대비 2배에서 13배 수준의 실행 속도 향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전히 청크 간의 레이턴시가 수백 밀리세크 정도로 많이 길다 보니까 25에서 50Hz의 고주파 제어 같은 거는 힘들다라는 한계를 가지고요. 디퓨전이나 팔로우 매칭 기반의 VLA 같은 경우에는 파이제로, RDT1B 같은 디퓨전 팔로우 매칭 기반의 VLA들을 말하는데, 이때 이런 VLA들은 여러 타임스텝을 한 번에 생성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단위 시퀀스당의 스로풋이 길고 복잡한 행동 시퀀스를 잘 모델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나 추론 둘 다 연산 비용이 매우 크고 모델의 아키텍처와 입출력 포맷이 논문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설계 요소가 정책의 성능과 효율에 실제로 중요한지 분리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문제들이 액션 디코딩, 액션 프레젠테이션, 러닝 오브젝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논문이 거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게 해당 논문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를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션 디코딩, 액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개를 크게 체계적으로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자였던 김무진 박사 과정이 오픈 VLA 때도 저자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마 오픈 VLA를 대표 모델로 두고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한 것 같고요. 액션 디코딩, 액션 리프레젠테이션, 액션 러닝 오브젝트를 묶어서 오픈 VLA OFT라는 OFT 레시피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에 있는 리브로와 알로아라는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로봇의 성능과 속도, 입출력의 유연성을 동시에 계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이 잘 해당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축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베이스 오픈 VLA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타임스텝당 7차원 액션을 각 차원으로 디스크리트 토큰으로 바꾼 다음에 오토리그레시브 LM처럼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하게도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고요. 한 스텝의 액션을 내기 위해서도 토큰 시퀀스를 여러 번 디코더에 넣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A100 기준으로 단위 스텝 생성에는 0.33초가 걸리고 전체 제어 주파수로는 3에서 5Hz 수준에 머문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청크 사이즈가 K일 때 K 타임스 D번의 시퀀셜 포워드를 해야 해서 액션 청크를 크게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제안한 게 패러렐 디코딩인데 기존 디코더는 한 번에 전체 액션 시퀀스를 보는 패러렐 디코더로 변경을 해서 입력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토큰 대신에 비어있는 액션 임베딩들을 자리만 다른 채로 넣고 액션 마스크를 캐주얼해서 바이다이렉셔널로 바꿔서 디코더가 모든 위치를 동시에 보고 한 번에 전체 아웃풋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모델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써 원래 D차원 액션을 하기 위해서 D번 시퀀셜 디코딩을 하던 것을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모든 액션 값을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보면은 토큰 바이 토큰에서 시퀀스에서 홀로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액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먼저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이었던 오픈VLA의 디스크리트 액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이제 뒤에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리트 액션에서는 각 액션 차원에서 그 차원을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156개의 변별로 균일하게 양자화해서 토큰을 다룹니다. 디코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각 차원별로 256개의 로짓을 뽑고 스포트맥스를 취한 다음에 다음 액션 토큰을 분류하는 구조다 보니까 언어 모델은 맥스 토큰 프리액션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데 기존 VLM이나 LLM의 아키텍처를 거의 안 바꾸고 그대로 쓸 수 있어서 구현이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앞서 말했을 때처럼 256개의 빈을 균일하게 양자하는 과정 때문에 미세한 제어 신호가 손실되다 보니 빈수를 늘리면은 토큰 분포가 희석돼서 일반화가 어려워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컨티뉴어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 설정에서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없애고 디코딩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를 바로 MLP 액션 헤드로 보내서 이제 각 타임 스텝의 연속적인 액션 값을 직접 그대로 출력합니다. 이 컨티뉴어스 헤드는 패러렐 디코딩 액션 청킹과 그대로 결합돼서 한 번에 포워드 K 스텝 D 차원의 액션 벡터를 모두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학습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회귀 기반의 에러 레그레이션이 있고 하나는 이제 디퓨전 폴리시 기반의 디퓨전 로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러닝 오브젝티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픈VLA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선 발표자가 너무 잘 다뤄줬다 보니까 컨티뉴어스 플러스 에런 레그레이션과 이제 컨티뉴어스 플러스 디퓨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티뉴어스 플러스 에런 레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아웃풋 인베딩 대신에 4레이어 MLP 액션 헤드를 붙여서 마지막에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연속 액션 벡터로 직접 리그레이션 시킵니다. 학습은 GT 액션과의 민 에런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앞서 문제를 일으켰던 퀀터마이제이션이 없다 보니까 정밀하게 액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패러렐 디코딩과도 잘 결합이 되어서 연산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라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제 뒤에 실험 결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턴시가 가장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컨티뉴어스 플러스 디퓨전 스타일인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퓨전 플래시 스타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에 노이즈를 더한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예측하는 컨디션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고 추론 시에는 여러 스텝을 여기서는 50스텝을 찍는데 여러 스텝을 리버스 디퓨전을 거친 다음에 액션을 생성을 합니다. 멀티모달 액션 분포를 더 잘 모델링할 수 있는 표현력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인퍼런스 시에는 또 여러 번 포워딩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제 패러렐 디코딩을 써도 이제 레이턴시가 커진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러 로스 대비 좀 많이 느리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실험 파트입니다. 이제 이게 공식 문서인데 요 보시면은
이렇게 로봇들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로 진행합니다. 오즈코 기반의 시뮬레이션 벤치마크로 한 세트, 그리고 리얼로 한 세트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볼 건데, 제 실험 결과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먼저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SR이 76.5%고 꽤 괜찮게 성능을 발휘하는 걸 보여주지만, 이제 아무래도 롱 호라이저널에서는 성능이 53.7%로 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랑 AC를 추가를 했을 때는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방식보다는 약 14% 정도 향상, 특히 롱스위트에서는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액션 청크가 시간적인 의존성을 모델링 개선에 기여한다라고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못 들어가 있는데, 컨티뉴어스 액션에서는 이제 디스크리트 대비 약 5%의 추가 개선이 있고, 에런 로스와 디퓨전 간의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즉, 고용량 V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에런 로스만 써도 복잡한 행동 분포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인퍼런스 에피션시에 대한 비교인데, 이제 고주파 제어가 필요한 실시간 제어에서는 사실 VLA가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이제 각 파인 튜닝 디시전이 인퍼런스 레이턴시와 트롯 아웃풋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실험입니다. 엔비디아 A100 한 대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인풋 이미지는 224x224, 트랜스포머 인풋 사이즈 그대로 맞춰져 있다. 그리고 언어 프롬프트가 같이 인풋으로 들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풋으로는 7차원 로봇 액션에 대해서 출력을 하고요. 먼저 패러렐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토리그레시브의 7회 순차 포워드를 1회 병렬 패러렐 포워드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많은 향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액션 청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한 개의 액션을 예측하던 패러렐 디코딩만 있는 것과 다르게 한 번에 8개의 액션을 예측을 하다 보니까 초당 액션 수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헤르츠는 증가하지만 레이턴시는 당연히 떨어지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액션을 적용을 했을 때인데 추가적인 MLP 헤드 연산이 필요하지만 이제 연산 비용 자체는 무시가 가능하고 이피션시 자체를 유지하면서 성능 향상이 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퓨전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스텝에 따른 속도나 성능 트레이드오프가 좀 존재하고, 사실 그냥 인퍼런스 50에 1로 했을 때 사실 큰 성능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인 50에 테스트 50으로 잡았을 때도 사실 그렇게 기존 에런 로스만 썼을 때와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퓨전을 쓰는 것 자체가 에런 로스 대비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되게 불리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풋 플렉시빌리티인데, 이제
미스트 이미지랑 로그 스테이트 입력을 추가로 해서 이제 인풋 임베딩이 2배로 증가했음에도 사실 트로프 70Hz로 고주파 제어 환경에 충족하는 모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실 효율성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레이턴시는 최대 30%, 트루풋은 최대 30%, 레이턴시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2배에서 1.5배 정도 증가하지만 이제 대신에 성능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각 테스트별 성능인데, 이제 각 태스크에 대한 성능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반바지 전문 태스크랑 이제 셔츠 전문 태스크, 반팔티 전문 태스크,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볼에다 담는 거, 다양한 재료들을 팟에다 담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성능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오픈VLA OFT라는 모델이 굉장히 우수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코프 X 인트 5까지는 100%를 유지하고 좀 더 가장 어려운 태스크인 푸드 X 인트 팟에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직 완전하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이 얼마나 랭귀지를 잘 따라왔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OFT에다가 FILM이라는 레이어를 붙였을 때와 안 붙였을 때 차이가 좀 심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다 모든 모듈이 붙었을 때는 가장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모델로 돌렸을 때 실험인데, RDT1B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복원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파이제로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실패했을 때 실패한 작업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한된 오픈VLA OFT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작업 실패하지도 않고 작업 실패했을 때도 좀 보완하려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로하에서 로본 인프런스 이피션시에 대한 결과값들인데, 사실 옛날 모델들 완전히 수식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디퓨전 폴리시처럼 광학색 기반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프로풋이나 레이턴시가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오픈 VLA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상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엔비디아 200 GPU 썼는데, 이게 사실 엣지 디바이스로 갔을 때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뽑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앤 노테이션입니다. 이제 디스커션 저자들이 이제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OFT 레시피, 이제 정확하게 가장 베스트를 꼽자면 패러렐 디코딩이랑 액션 청킹, 컨티뉴어스 액션, 그리고 에러 노스, 그리고 FILM까지 넣었을 때가 추론 효율, 성공률, 입출력, 유연성, 언어 추정성 모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전학습 때는 단일팔이나 단일표만 오픈 VLA가 OFT로 파인튜닝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멀티뷰 플러스 양팔의 보조파 제어까지 커버하면서 파이제로나 RDT1B 같은
최신 디퓨전 계열의 VLA와 동급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처럼 디퓨전 계열 애들보다 확실히 레이턴시나 트롭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지만 일단 가능한 수준까지는 없다. 그리고 성능도 좋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파인팅 레시피 자체가 이제 저자가 만든 이런 좋은 파인팅 레시피 자체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규모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존 VLA도 잘 설계된 파인튜닝만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량 모델 플러스 단순 에런 레벨션 조합이 이제 실제로 모든 경우에서 디퓨저보다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인튜닝 단계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언어 추진성도 앞서 보여드린 도프처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고려되긴 하지만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트로풋이나 레이턴시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말한 리미테이션인데 이제 멀티모달 덴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실험은 한 태스크당 기본적 1번 덴더러 전략을 사용하는 단일 모델에 가깝지만 이제 L1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데모에 대해서 미디안 행동을 배우는 데는 좋지만 진짜 멀티모달 행동을 정밀하게 모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반대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리티를 표현은 강하지만 서브 옵티멀에 과접하는 데 위험이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OFD가 정말 멀티모달 세팅에서도 잘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퓨처 것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논문 자체가 아무래도 프리트레이닝 VLA를 어떻게 파인튜닝 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OFD 스타일의 설계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도 좋은지 아니면 대규모 사전학습에는 디퓨전이나 플로우 같은 더 익스프레시브한 방법이 필요한지는 추후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귀지 그라운딩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리브레어 같은 시뮬레이션에서는 별도의 장치가 없으면 사실 랭귀지 그라운딩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알루아 같은 실제 로봇에서는 FILM이 없으면 언어의 이해도가 거의 망가지는 현상을 확인을 했는데 이 격차 자체가 사전학습에 양파의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멀티뷰나 환경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 때문인지 명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어 그라운딩에 대한 안전성의 원인을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일단 발표는 마쳤고요. 이제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오픈VLA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리뷰해 주셨기 때문에 파인튜닝으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는지 또 어떤 점에서 나아져 있는지 실험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거 위주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